저는 주니퍼에서요. HP와 합병이 돼서 이제 처음으로 여기 저희 서버 하시는 분들 앞에 섰는데요. 저는 네트워킹을 하는 사람이라 약간 제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누구도 오늘 세션을 들으면 이제 AI 네트워킹이 뭐다라는 거, 그리고 미래의 AI 네트워킹이 뭔지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게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 시간에 보니까 되게 재밌는 내용들 많더라고요. DC, DAC, 다이렉트 칩, 다이렉트 리퀴드 쿨링, 뭐 그리고 리얼도 히트 익스체인지, 아크 굉장히 재밌었고, 이 바로 전 세션에서는 어떤 말이 쓰냐면 제가 와닿는 게 버스트한 전기를 쓴다. AI 네트워킹에서는요. 전기를 끌어당길 때. 왜냐? 그 부분은 항상 학습이 한꺼번에 왔다가 한꺼번에 빠졌다가 하는 이터레이션 때문에 그렇겠죠. 그 버스트란 게 또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우리는 세상을 연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맵 오브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전 세계 IP들을요 다 엮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엮여 있는 애들을 빛나게 밝혀주는 거예요. 이 어딘가에는 AT&T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로 치면 KT가 있겠죠. 저는 인류 최고의 엔지니어형 산물이라는 인터넷을 엮어주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서 있고, 또한 여기 계신 분들도 그중에서 워크로드를 만드는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서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HPE 주니퍼 네트워킹의 김승환이고요.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네트워킹 장비니까 TOR이라든지 백본 또는 코어 라우터를 하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서버 스토리지를 하실 거예요. 항상 저희랑 마주치는데 마주칠 일은 없어요. 저희랑 딱 붙어 있거든요. 그죠? 백지 케이블 꼽죠, 뭐 UTP 꼽죠 하는데 고객들이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 AI 서버가 들어가면 스위치를 누가 쓰나요?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되죠. 저희 주니퍼를 쓴다고. 그리고 한국에도 드디어 국내 최초로 AI 네트워킹을 ROC라고 들어보셨죠? 요즘에 많이 나오는 RDMA 오버 컨버전스 이더넷 버전 2가 국내 서비스로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에서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항상 처음 뵙는 분들에게 한 가지를 여쭤보는데요. 아마 저희 주니퍼를 잘 모르잖아요. 저랑 여기서 가장 눈을 많이 마주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죄송하지만 주니퍼라는 느낌은 어떠세요? 저희 주니퍼 들어보셨어요? 네, 느낌이 어떠세요? 음, 굉장히 짱짱한 것 같아요. 제가 짱짱해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짱짱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벤더에 대한 성능 평가, 무슨 캐퍼빌리티 평가할 때요. 뭐를 참조하느냐? 같은 애 매주 쿼드런트를 참조해요. 여기서 일사분면에 있으면 1등이에요. 매출액도 높고, 이노베이션도 있고, 퀄리티도 있고, 그리고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네트워킹을 컨트롤할 수 있다거나 자동화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캐퍼빌리티가 높다는 것을 저희 주니퍼가 명시로 나오고 있고, 이제는 HPE의 네트워킹 디비전의 주니퍼를 담당하고 있는 접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1월 2일부로 완전히 합쳐졌습니다. 한국 시장은요, 저희 주니퍼가 이제 완전 HP에 들어가서 HP 분들, 기존의 아루바 네트워킹도 있죠? 기존의 히트팀들도 계시고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환경이 됐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네트워킹 for AI. 뭐죠? 네트워킹이 AI를 도와준다. 어디를? AI라면 저희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GPU를 잘 엮어줄 것이냐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메타 보고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메타, 뭐 구글, 그록이라는 XAI는요. GPU를 보통 10만 장, 20만 장, 몇십만 장 써요. 테이블을 다 엮을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특성이 하나 있어요. GPU들은요. 통신을 할 때 나 혼자 통신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같이 하자. 왜요? 패러럴 프로세싱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가 많죠. 훈련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패러럴 프로세싱을 하면 뭘 해줘야 돼요? 모든 GPU가 다 같이 집합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런 거를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 많이 들어보실 건데 그런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든 엔비디아 코드가 니클, NCC, 엔비디아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 라이브러리. 그러면 AMD는 알클, ROM, CCM, 그렇죠? 이런 거를 만들어서 돌리면 우리가 네트워킹에서 받아서 AI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네트워킹이 AI를 돕는다라고 합니다. 자,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GPU가 10만 장이 같이 다 잘 돌아가야 돼요. 오케스트라의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징을 어떤 사람이 끝에 쳤어요. 불입하면 끝나죠. 그게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으로 따지면 로우 테일 레이턴시라고 해요. 10만 대의 GPU가 하나에 훈련을 했습니다. 요즘 재미나 엄청 잘 나가죠. 저도 2만 9천 얼마 주고 지금 달달 돈 내고 있거든요. 걔네들을 굴리려면 GPU 한두 장이 안 돼요. 그리고 한꺼번에 돌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GPU가 만약에 데이터를 못 받았다. 그러면 99,099개가 서 있습니다. 아이들 타임이 때는 그 비싼 게.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네트워크 하나로 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10만 개의 포트가 있는 GPU에 막 꽂습니다. 10만 개에 있는 스위치에 GPU를 다 꽂아요. 하나로 되겠죠? 근데 세상에 그런 장비는 없어요. 보통 48포트, 64포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가 죽으면 64개만 영향을 받아야지. 하나가 죽었는데 1000개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비싼 GPU 1000개가 놓으면 안 돼요. GPU 하나당 미기 하나씩 바인딩 돼 있죠? 예를 들어서 H200은 저희 고객 중에 카카오사가 AI 네트워크를 주니퍼로 이더넷 기반으로 구축했어요. 인피니트 밴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레퍼런스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고 하나의 GPU H200에 하나의 닉이 코넥트 X7 닉이 바인딩 돼 있어요. 400G가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 포트가 죽으면 400G가 죽는 거예요. 근데 100포트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스위치들을 TOI라고 해서 탑 오브 렉에 있다고 해서 걔네들에게 분산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10만 포트를 하면 그게 몇 대겠어요? 어림잡아 몇백 대예요. 걔네가 한 번에 둘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AI의 변화가 필요해요. 어떤 변화냐? GPU들을 클러스터로 하나의 빅 자이언트 클러스터로 묶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술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오늘 말씀해 드릴 거고 그 기술이 보는 게 AI의 네트워킹 미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저희 고객사에서 제가 직접 따온 거예요. AI 워크로가 돌 때 어떻게 되죠? CPU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100이에요. 그렇죠? 밑에 보시면 파워예요. 파워도 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픽은 어떻어요? 막대가 계속 보이죠. 일반적인 클라우드 DC가 이제 레가시 DC가 됐어요. AI DC는 어떻게 되냐면 100 쉬었다 100 쉬었다 100 쉬었다 100 이런 걸 뭐라고요? 버스트하다. 그래서 전기도 버스트하게 먹습니다. 네, 전기도 저렇게 먹어요. 네. 이 버스트함이 문제가 되는데 이 버스트함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400G의 닉에서 10만 대가 400G를 다 내보내요.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는 하나에 48포트밖에 없어요. 그럼 위에 그 스위치를 아우르는 스위치가 있죠.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립앤 스파이라고 해요. 리프는 TOR, 스파이는 백본. 그럼 어딘가가 보틀렉이 나요. 왜요? 이더넷은 어떻게 되냐면 트래픽을 베스트 에포트 처리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받아줘야 대한 속성이 있다는 거죠. 인터넷의 속성이에요. 패킷이 빠져도 좋지만 가기만 하면 돼. 근데 HCP AI 환경은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99,999의 GPU가 놀아야 됩니다. 롱테일 레이서시 또는 로우테일 레이터시라고 해요. 이걸 기다려주는 건 돈이 너무 아까워요. 네. 그래서 카카오에서는요. 좋아. 기존에 쓰는 거 인피니밴드에 대한 기술은 아니고 이더넷으로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서 POC와 EBC를 거쳐서 실제 망에 들어갔는데요. 거기 있는 걸 우리는 AI 백엔드 네트워크라고 해요. GPU를 기준으로 앞에 서비스를 받는 프론트엔드 쪽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나가는 영역이고 GPU 뒤에서 AI 훈련을 이루는 걸 우리는 백엔드라고 하죠. 중심점은 GPU가 돼 있어요. 거기 네트워크를 로키 V2, ROC V2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락키라고 읽으시면 돼요. 락키 V2 인프라스트를 우리가 구축을 해서 제가 서두에 나왔던 그 트래픽 상태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AI 네트워크가 뭐가 얼마나 유별난데 왜 계속 신기술피라고 말을 하냐? 첫 번째는 있습니다. 패턴과 규모예요. 패턴은 보셨죠? 막대로 400G, 800G 뚫리면 뚫린 대로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GPU 컴퓨터 노드는 안에 보면요. 두 가지의 도메인이 나눠요. 이거는 메타의 논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이 밴드위스 인터커넥트라는 영역이 있어요. 뭐요? 우리가 아는 MV 링크 영역. 스케일 업 네트워크죠. 그리고 여러 GPU 서버들이 만들어져서 서로 클러스터를 말하는 스케일 아웃 네트워크 있죠. 거기를 닉 도메인이라고 해요. 예. 근데 그 뒷단 HBA 도메인에서 나오는 트래픽이 닉 도메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MV 링크 전 테라bps입니다. 근데 우린 나가봐야 8개 닉밖에 없어요. 8회 GPU 서버에서는. 그죠? 그럼 3.2텔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400G를 계속해서 내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큰 흐름의 플로우들이 중간에 가서
막힌다고 해서 그런 걸 엘러펀트 플로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차선을 잘 지어놨다고 하더라도 10개의 차선인데 5개의 차선이 10개의 코끼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엘러펀트 플로우 때문에 뭐가 걸렸다? 헤드 오브 라인 블락킹 걸렸다. 또는 뭐라고요? 컨저션이 걸렸다. 그렇죠? 트래픽이 유실됐다. 왜? 정체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방지해야 되는 게 네트워크의 숙명인 거고, 그래서 로스리스 무손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고, 또 뭘 만들어야 돼요? 테일 레이턴시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기존에는 엔비디아 인피니밴드를 썼어요. 그쵸? 잘 되니까 썼겠죠. HPC 환경서부터 인피니밴드는 그거에 딱 맞춰서 태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GPU란 전용의 고속도로를 뚫어요. 그런 걸 벌처 레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현재 오다 보니까 문제가 크게 하나 생겨요. 엔비디아가 뭘 갖고 있죠? GPU, 닉, 심지어 케이블도 정품을 사야 됩니다. 그죠? 뭐 또 옵틱도 정품을 사야 돼요. 수직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이요. 엔비디아가 다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에서 하나만 공급을 안 해주면 다 막힙니다. 구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심각하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심각할까요? 기술적인 종속이 비즈니스 생태계의 그 종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MS, 메타, 뭐 구글, 엑셀 다 지금 이전했어요. XAI는 엔비디아 이전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이전했어요. 다 바로. 이더넷의 가장 큰 문제인 엘레펀트 플로우가 갑자기 한 곳으로 물리는 거면 뒤에 헤드 오브 라인 블락킹, 앞이 막히니까 뒤도 막힌다 해서 헤드 오브 라인 블락킹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MS가 고민을 합니다. 네. 이게 2016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MS랑 멜라녹스가 오케이, 우리 더 이상 헤드 오브 라인 블락킹이 용납할 수 없다. 우리 내 망에서, 특히 AI, ML망, 특히 로우 레이턴시 망에서는. 그래서 RDMA를, 워크로드를 이더넷을 통해 쓰려고 하는 노력에 논문을 3년 동안의 고생을 여기다 담았어요. 이때는 멜라녹스에서 엔비디아가 인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온 기술이 DC 큐션이라고. 네트워크에서 뭔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같이 조절해보자. 데이터 센터 안에 서버서부터 네트워크까지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다 따로 놀아요. 서버랑 네트워크는 다 따로 놀아도 되죠. 우리 핑만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핑 안 나가면 맨날 우리 뭐라 하잖아요. 그죠? 따로 놀지만 그렇게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데이터 센터 안에 정량적으로 컨제션, 교통 체증이 발생한 걸 알려주면 되겠네. 서로 서로에게. 그래서 내가 보낸 양을 줄이면 되잖아. 어떤 기술 이용할까 하다가 그 기술을 이용했다라고 해서 이게 락키 V2가 기본적인 기술론이고, DCQC는 방법론이 되는 거예요. 이 IDM의 오버 컨버지 이더넷에서 가장 중요한 건 IDM입니다. 이건 뭐 다 아시니까 저도 잘 아실 거예요.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억세스. 왜 해요? 커널 오프로드를 해서 레이턴시를 줄이려고 해요. 저기 논문에 더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CPU를 쓰는 TCP/IP 통신으로 저걸 하다 보니까 CPU 장이 너무 아까워. 이거 클라우드 서비스 주면 되는데. 그래서 잔혹한 경제학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거 안 되겠어. 로우 레이텐시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VM 서비스 할 때 CPU 워크로드 걔네한테 돈 주고 팔고 있었는데 그걸 쓰고 있네. 그래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3년의 노력이 돼서 IDMA에서 로우 레이턴시를 보장해야 되고요. 하이퍼퍼스는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로스리 무손실은 당연한 거예요. 오케스트라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결론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좋은데 기술력이 없다. 예. 항상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더넷 다 알아. 이더넷 IP 모르는 사람 여기 없죠. 인피니밴드 이더넷 IP가 아니에요. LID가 있고 GID가 있고요. 헤다가 달라요. 그럼 다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만. 그거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락키 V2라는 게 AI 세상의 이더넷 환경으로 인피니밴드 독점 시장에 지금 획을 그어서 빅테크들은 대부분 이제 이더넷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더넷은 큰 문제가 있다고 했죠. 어떤 문제? 이런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안에서 이렇게 트래픽이 쭉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뭐 N대1 인캐스트, 여러 군데서 한 군데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게 여러 군데, 한쪽이 막힐 수밖에 없겠죠. 이걸 풀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MS랑 멜렉스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만들었냐? DCQCN이랑 신호등을 적용을 하는데, 첫 번째
샌더 GPU 입장에서 트래픽을 송신을 합니다. 수신 그러면 중간에 네트워크를 막 통하게 하겠죠. 10만 대니까 네트워크 스위치가 수백 대예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특정 네트워크 스위치가 잠깐만 저기 터널 앞에서 비상등 우리 고속도로 갈 때 이런 말이 종종 있죠. 앞에서 막힌다고. 앞에서 막히네 하면 그 터널에서 표지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트워크 스위치가 뭐라고? CE, 컨제션 익스피어리언스라고 알려줍니다. 신호 체계가 있어요. 그러면 수신단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걸 보면 네트워크 어딘가 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금 얘네가 교통정체가 있으려고 하네라고 해서 백으로 알려줘요. 이런 거를 컨제션 어피 패킷이라고 해요. 서버 투 서버를 알려주는데 누가 중간에 인게이지가 돼 있어요?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로키 V2는 어떻게 일해야 돼요? 서버 팀하고 네트워크 같이 일해야 돼요. 제가 로키 V2 카카오를 적용할 때요. POC서부터 프리 검증서부터 BMT까지 다 서버 팀, 네트워크 팀을 다 하모니에서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만들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막혔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막혔다는 건 뭐예요? 네트워크 입장에서 패킷이 유실이에요. 유실되면 어떻게 해요? 놀아야 돼. 비싼 몇 천만 원짜리 애들이 수십 장, 수백 장이요. 그래서 뭘 해줘요? 레드 시그널 보냅니다. 보내지 마, 보내지 마, 보내지 마, 얘들아. 내 뒤에 있는 애들아 절대 보내지 마. 왜냐면 너 오는 순간 유실이야. 그런 걸 플로우 컨트롤을 하죠. 이게 ROC V2에 적용된 기술이고 ROC V2가 서버와 엮여서 이 컨제션의 네트워크의 컨제션 없애고 로스리스 환경, 무손실 환경을 나타나는 방법은 뭐다? DCQCN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더에서 막 이렇게 뜯어 고쳤어요. 엄청 힘들게 고친 거예요. 이 논문을 보면 되게 재밌는 말이 있는데 대부분의 장애는 리글 리프팅하면 해결됐대요. 그런 것까지 굉장히 소소하게 써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뜯어 고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태생이 이더넷은 로C예요. 모든 사람한테 연결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스는 허용을 하게 돼 있어요. 인피니밴드는 태생이 로스리스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빅테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빅테크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도 움직여요. HP, 브로드컴, 시스코, 엔비디아도 움직입니다. 모든 벤더들이 움직여서 뭐를 하고 있냐? 컨소시엄을 만들었어요. 이 컨소시엄 수장이 제가 알고 AMD의 VP입니다. AMD가 아무래도 엔비디아랑 그 컴피티션을 하니까 울트라 이더넷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우리 이더넷을 확 바꾸자. 그래서 저번 달에 스펙 1.01이 나왔습니다. 아직 이거 지원하는 100% 지원하는 스위치나 닉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 주니퍼는 HP 주니퍼 네트워킹은 작년에 이미 UEC를 호환하는 테스트를 이미 해서 재팬 인터뷰라는 상을 좀 탔습니다. 우선 뭐 그건 중요치 않고 빅테크뿐만 아니라 벤더들도 여기에 다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저희는 인피니 밴드를 갖고 있는 엔비디아 붙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종속 기술이라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있고 오픈 이코시스템에서 가장 큰 크랙을 발생시키는 게 수직 계열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오픈 생태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더넷을 잘하는 밴더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역시 일어나요. 어디까지나요? 스위치 한 포트가 1.6 테라 bps 속도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제 전 세션에 나왔던 열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16 테라 bps 트래픽 막 들어옵니다. GPU도 당연히 열 전쟁이 발생했어요. 우리도 열 전쟁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치도 호호 불어서는 공랭으로 안 되는 거예요. 쫙 쏴서 콜드 플레이트를 이용한 리퀴드 쿨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스위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스위치는 딱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CPU 보드에 콜드 플레이트 하나 붙어 있고요. 에이직 GPU 노드로 치면 GPU입니다. 거기에 콜드 플레이 붙어 있고 하나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왼, 자, 왼쪽에 보시면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은 칩도 아니고 CPU도 아닌데 뭐지? 옵틱 부분, 트랜시버. 제가 카카오 그 AI 네트워크 구축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옵틱 한번 빼자, 뜨거 이래. 엄청 뜨거워요. 네, 그 정도의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옵틱에 열도 식혀줘야 돼요. 이게 좀 네트워크의 특이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옵틱을 없애려고 하는 게 CPU, 그렇죠? 이런 실링크 포토닉스 기술들이 이제 옵틱을 없애려고 하는 기술이 나오는데 스위치에서 잠깐 왼쪽 위아래를 한번 봐보세요. 인렛이 있고 아웃렛이 있죠. 리퀴드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전 세션에서 오픈 컴퓨터 렉, OCP 표준의 렉이 있다고 했죠. 네. 자, 이 스위치는요, 기본적으로 파워 케이블이 없습니다. 옆에 보시면 가운데 좀 바크립이라고 있죠. 4개 DC 버스바가 있어서 이렇게 싹 뽑는 거예요. 그리고 수랭 파이프로 이렇게 뭐 곡률이 있는 게 아니라 기계식으로 닫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OCP에서 표준화하는 ORV3의 스펙에 맞춘 저희는 QFX 5250이란 주니퍼 리퀴드 쿨링 쿨드 스위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뒤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픈넥을 맞춰서 오픈넥은요 크게 없어요. 위드스가 넓어졌어요. 그리고 헤이트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RU라고 안 하고 오픈넥이고 OU라고 하고 위드스는 21인치. 그리고 중간에 DC 버스바가 쭉 내려와요. 그러니까 천장 타고 온 DC 레일을 따라서 또 DC 버스가 나오면 DC to AC 변환을 안 하기 위해서 DC 버스바가 있고요. 얘네들을 싹 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꽝 물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무슨 기술이 하냐면 블라인드 메이트 기술이라고요. 어떤 전문가가 아니어도 내가 눈 감고도 끼면 쑥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저희 회사 스위치가 지금 테스트 중에 있는데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축 꽂으면 얘는 그래서 툴킷 리스트입니다. 스크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OCP 렉 버전 3에 맞춘 스위치까지의 하드웨어의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킹 4 AI는 뭐라고요? AI 훈련을 넣는 네트워킹 방식인 거예요. 10만 대의 GPU가 놀면 안 된다. 왜? 비싸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무소식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콘제션을 없애는 신호 체계가 필요한데 지금의 이디너스는 그거를 막 힘들게 뜯어 고쳐서 쓰고 있고 이미 한국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진화를 하기 위해서 울트라 이더넷 컨소시엄이 만들어졌고요. 울트라 이더넷 컨소시엄이 정의한 프로토콜이 울트라 이더넷 트랜스포터라는 프로토콜이 되는 거예요. 그런 AI 네트워크의 특성은 뭐다? OK 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요? 훈련을 다 하면 결과값이 다 던져요. 뭐 올리드스로 던지 올투올로 던지든지 이런 거 싱크로너스 문제라고요. N대1, N대1, 1대1. 그리고 밴드위스가 어떻게 나와요? 막 나오죠. 버스트하게 나와요. 하이 밴드위스가 나오고 또 그 하이 밴드위스에 따른 엘레펀트 플로드 큰 빅 트래픽들이 몰리면 롱테일 레이턴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AI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거는 첫 번째, AI 네트워크의 KPI인 JCT, 잡 컴플리트하는 훈련의 시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첫 번째 어떻게 푼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로 풉니다. 어떻게 1.6 테라 BPS를 제공하는 포트를 제공할 것이고. 두 번째, 현존하는 IDMA란 AI 워크로드들을 우리가 문제없이 옮기기 위해서 락키 V2를 꼭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엘러펀트 플로우들이 10차선 중에 5차선만 종종 간다고 했죠. 그럼 완벽히 10차선을 쓰면 되겠네요. 그런 거 스마트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거든요. 트래픽을 스마트하게 잘 보낸다 해서 이 기능이 꼭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오픈 이코시스템이 훨씬 더 커져서 UEC가 정의하는 UET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UEC는 아직 표준이 안 돼 있고 상품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모든 빅테크와 모든 벤더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